안녕하세요. 판교 김부장입니다. 왕초보 주식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을 이해하시려면 캔들과 차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저번 시간에 캔들과 차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 못 보신 분들은 꼭 먼저 보셔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보통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식 시장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주가 진행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고를 하는데 지금까지 주가의 진행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주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보통 주가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주가 이동평균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캔들들이 나열되어 있고 캔들과 같이 여러 선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선들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캔들의 경우 각 캔들 하나가 하루의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의 하루간의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동평균선의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주가들의 평균값을 내서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연결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선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즉, 점 하나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 점들을 연결하면서 평균적인 주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에서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 이동평균선이 색깔별로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은 지나간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간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5일선과 21선,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입니다. 5일선의 경우 해당 날을 포함한 그 이전 5일간의 주가 평균값을 내서 점이 되고 이 점들을 연결한 것이 5일선입니다. 다른 선들의 경우도 숫자가 써있는 해당 기간의 평균값들을 연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의 경우 거래일 기준으로 보통 일주일이 되기 때문에 주간의 평균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20일선은 약 한 달의 평균 흐름, 60일선은 3개월, 120일선은 6개월의 평균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5일선과 20일선은 단기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60일선은 중기, 120일선은 장기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각 기간별 이동평균선을 보고 주가의 흐름을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차트를 보시면 앞에서 말했던 4가지 종류의 선이 보일 텐데요. 각 선은 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상단에 각 선이 어떤 색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시는 주식 어플마다 색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차트 상단에 기간별로 색이 고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이 이동평균선의 기간과 색은 설정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각 선의 색상도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선 이외에 단기적인 흐름을 참고하기 위해 3일선이나 11선 등 추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각 선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보일 텐데요. 횡보를 하다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5일선의 경우 5일간의 평균 주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캔들과 비슷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상승이나 하락 구간에 따라서 캔들 위 아래에 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21선의 경우 5일선보다 평균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보통 5일선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일선, 120일선의 경우
평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으며 이 차트의 경우 이제 상승을 시작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의 내용을 알아봤는데, 이동평균선은 보통 주가의 흐름, 즉 추세를 확인하는 데 좋은 보조 지표입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됐다, 역배열이 됐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배열이란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기선이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고 중장기선도 뒤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정배열의 경우 주가가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배열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배열의 반대가 역배열인데요. 정배열과는 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정배열과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역배열의 경우 보통 크게 하락 이후에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형성이 되는데요. 역배열 차트의 경우 중장기적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있는데, 골든 크로스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돌파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할 때는 단기 골든크로스, 21선이 61선을 돌파할 때는 중기 골든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든크로스는 주가의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며 보통 이 골든크로스를 참고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워낙 변동이 크고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월봉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확실한 상승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의 반대를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의 경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역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캔들과 함께 차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조 지표로 주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통 캔들이나 거래량과 같이 활용을 해야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대박나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